저도 이 보안 분야에 종사한 지 뭐 좀 되어가지고 제가 살펴본 겁니다. 이게 어디에 있는 게 아니고 인터넷의 발전 역사하고 이 시큐리티의 역사를 저는 이렇게 보는 거죠. 80년대 초반에 통신 보안 시절에 컴색이라고 하는 시대가 있습니다. 이거는 미국은 우리보다도 한 10년, 20년 정도 앞에 간다면은 우리는 이런 식으로 트렌드를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통신 보안할 때는 아마 여기 좀 60대 되신 분들 군대 가가지고 아마 통신 보안에 대해서 아마 전화기 시절이 전화기, 그죠? 전화기에 이게 요즘은 그런 스마트폰도 아니에요. 탁상 전화기에 보면은 통신 보안이 이렇게 붙여 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저도 이때부터 우리나라에 암호 장비라든지 이런 걸 했었습니다. 그때는 이렇게 나와서 말도 못 꺼내고 신분도 밝히지 못하고 사실 아직도 저희 집사람은 제가 옛날에 어느 직장에 있다는지 잘 모릅니다. 아직까지 저는 그걸 지키고 있는데 이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이때는 인터넷이 여러분처럼 제가 애플 처음에 컴퓨터 82년도 그 애플 컴퓨터를 조립해가지고 파워를 꽂았더니 하나도 작동 안 하던 그 시절이었으니까 안 됐습니다. 우리나라 이 PSTN이라고 통신 네트워크가 300bps 데이터를 보내들 시절입니다. 지금은 기가bps, 테라 이렇게 가잖아요. 이런 시절에 통신 보안이 있었다면은 이때는 참 쉬웠습니다. 아날로그 전화기, 마이크로웨이브 이런 것만 보완해주면 돼요. 근데 이게 이제 시절이 와가지고 컴퓨터가 등장을 합니다. 이때만 하더라도 네트워크 인터넷이 이렇게 되지를 않았습니다. 지금도 제가 후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미래를 결정할 때 저는 인터넷이 올 거라고 하지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QoS라고 그래가지고 품질을 좋게 하는 거냐, 품질은 무시하고 빠르게만 보낼 거냐, 즉 인터넷하고 QoS라는 거하고 서로 이렇게 굉장히 싸움이 많이 붙었습니다. 우리나라는 다행히 두 가지 다 하자. 양다리를 다 거친 거죠. 인터넷도 TCP/IP도 걸치고 다 걸치자 이래서 왔는데 어떤 나라는 이걸 안 걸친 나라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QoS, 품질을 중요시하는 거죠. 인터넷이 그렇지 않습니다. 인터넷은 이게 한번 보내놓고 에러가 나면 그냥 버려버리거든요. 버려버리다 보니까 속도가 빨라져요. 그 대신에 품질은 떨어져요. 근데 저같이 통신을 낸 사람들은 품질이 우선돼야지 왜 자꾸 빨리 해야 되느냐 하는 사람들은 그걸 택했던 사람들은 정부에서 뒤져버린 거죠. 나라도. 제가 만일에 굉장히 고집을 많이 펴가지고 인터넷 안 되고 이걸 했더라면은 아마 우리나라 정부와 쪽도 이렇게 됐을 거예요. 이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때는 네트워크가 안 됐습니다. 네트워크가 안 되다 보니까 컴퓨터는 있는데 워드 프로세서 정도밖에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워드 프로세서 만든 자료들을 플라피 디스크에 담아가지고 지키고 하는 정도의 컴퓨터 보안 시대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온 게 이제 인포세기 하면서 인터넷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겨우 그때 했던 것들이 뭐 아주 초보적인 거죠. 뭐 갖다가 파일 정도 갖다 정도 쓰는 것부터 시작해서 하다가 일렉트릭 커머스가 되면서 하다 지금은 우리가 2000년대 들어와 갖고는 이제는 사이버 보안, 사이버 안보라는 얘기까지. 최근에 제가 또 주장하고 있는 건 스페이스 시큐리티라고 그래가지고 우주 안보를 얘기하고 있는 시대까지 지금 와 있는. 하여튼 이렇게 트렌드가 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에 와 있는 거지 20년인데. 그 다음에 한 트렌드가 이겁니다. 여기가 제일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트렌드인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발전해 왔는가 시큐리티 패러다임이 페리미터 시큐리티가 발전해 온 거예요. 이건 뭐냐 하면 물리적인 전쟁 개념인 거예요. 우리가 시큐리티를 한다는 개념이 물리적인 전쟁 개념. 우리가 나라를 지키려면 어떻게 하느냐 이거죠. 우리 대한민국을 지키려면 어떻게 하느냐. 영토 영의 영공을 지키는 거예요. 그죠? 어느 나라든 영토 영공 물리적인 공간으로 다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DMZ 지역에 철조망 치고 항구에 들어올 때는 항구 그게 못 들어오게 관세하고 비행장 지키고 이렇게 하면서 나라를 지키는 물리적인 지키는 거예요. 그 개념을 인터넷 공간에 가져오는 거예요. 이게 페리미터 시큐리티인 거예요. 이게 이론적으로 멋있게 뭐 페리미터 시큐리티라고 그러는데 그냥 물리적인 개념이에요. 지금 우리 거버넌스도 마찬가지. 우리 통치 체제도 전쟁 개념인 거예요. 군에서 나왔던 통치 개념, 하이라키컬 스트럭처인 거예요. 뭐 위에 헤드가 하나 있고, 헤드가 하나 있고, 대통령이 있고, 아니면 뭐 CEO가 있고, 뭐 있고, 쭉 해갖고 말단까지 오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해요? 물리적 전쟁 개념에서 그게 가장 좋은 거버넌스니까 지금까지 온 거예요. 전쟁에서 좋았으니까 기업에서도 저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인터넷 공간, 가상 공간이 과연 적합할 건가?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자, 해킹 들어왔어요. 말단 담당하는 뭐 담당자, 관제하는 친구가 보고하는 거예요. 부장님 해킹 들어왔습니다. 부장은 또 본부장님한테 해킹 들어왔습니다. 사장님 해킹 들어왔으면 어떻게 할까요? 사장님 알았습니다.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세요. 초토화되어 있는데, 그죠?
이 옛날 전쟁 개념인 거죠. 나라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자, 비무장지대 저기 출연했습니다. 소대장, 중대장, 대대장, 뭐 합참, 대통령 이렇게 쭉 이런 게 하이라키컬 구조라고 그러는 거죠. 이런 거버넌스를 가지고 우리가 과연 인터넷과 가보는 앞으로 이런 시대를 할 수 있는가? 이게 거버넌스를 한번 생각해 보듯이 저는 그래서 그런 얘기도 하는데 그런 시대가 아닌 거예요. 그 페리미터라는 게 그런 겁니다. 즉 쉽게 말하면 캐슬 모델이라고 합니다. 이론적으로 여러분들이 컴퓨터 네트워크 보안이라는 책에 보면 캐슬 모델 나오는 성곽 모델하는 전쟁 개념인 거예요. 예. 이걸 그냥 인터넷 공간에 보안하는데 가져온 게 우리나라도 채택하는 거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80년대 초부터 방화벽부터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PC 방화벽에다 네트워크 방화벽 만들어서 그 방화벽이 계속 애드밴스 돼갖고 오늘날까지 오는 개념이죠. 그 방화벽 하고 다 지키면 됐다 이죠. 경제 하나 됐는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굉장히 다양한 공격, 다양한 스레트 같은 거, 리스크가 계속 등장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심청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방화벽 갖고 안 되겠어. IDS, IPS, 시큐어 OS, 관제, 온갖 거 다 갖다 붙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뎁스 인시큐리티라고 해나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후반부에 가서는 왜 우리가 지금 제로 트러스트에 관심을 가지는가 이 부분에서 지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때 가서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 그래서 제로 트러스트가 등장하는 겁니다. 그럼 제로 트러스트는 개념이 가장 뭐가 차이가 나느냐 여기 보면은 저는 크게 네트워크 중심의 시큐리티 개념이냐 제로 트러스트는 저는 데이터 중심이라고 봐요. 데이터 중심이라는 거예요. 데이터 센트릭 시큐리티 개념이 저는 제로 트러스트라고 보는 겁니다. 여기에 신뢰하지 않는다. 저는 신뢰해야 됩니다. 제로 트러스트 얘기하라고 그러면 많은 전문가들이 신뢰하지 않는다. 신뢰해야죠. 지금까지는 신뢰했기 때문에 검증을 안 한 거예요. 신뢰할수록 더 검증하라는 거. 그게 제로 트러스트인 거예요. 신뢰하지 말라고 자꾸 그러는데 저는 신뢰하라고 그래요. 신뢰하지 않으면은 아마 기업에 보안 못 할 거라고 봐요. 신뢰는 하시되 검증하라는 거예요. 또 하나 기존의 제로 트러스트라고 자꾸 주장하시는 분이 저하고 차이가 나는 게 공간적인 의미만 말씀을 해서 그럼 검증을 어떻게 하느냐? 내부하고 외부하고 구별 없이 검증해라. 그것만 하는 게 아니고요. 시간축에서도 검증을 하는 거예요. 지금 당장 이 사람을 우리가 검증했으니까 정당한 액세스 해도 되는 사람이야. 1초 후에 1초 전에 우리가 이 사람을 신뢰할 만한 사람을 했으니까 검증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공간적으로도 어떤 조직 내에 있든 밖에 있든 아니면은 우리 편이든 아니든 이런 거 관계없이 시간적으로도 1초 전에 우리가 검증해줬다 하더라도 1초에 다시 검증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적인 의미에서의 검증하는 얘기는 잘 하지를 않아요. 내부, 외부 이런 물리적인 공간 개념 안에 저는 시간적인 개념도 항상 검증하라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경쟁하고 차이 나고 많은 여기 오신 분 중에 이분을 개념을 아시기 때문에 좀 차이 나는 것만 제가 말씀을 드리면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제로 트러스트 정의를 내렸는데 지금 우리가 정의를 참고할 만한 자료가 사실 없습니다. 제로 트러스트가 뭐냐? 굉장히 다양합니다. 말 그대로 그냥 제로 트러스트라는 개념부터 시작 다양한 얘기인데 그 중에 하나 그냥 레퍼런스 중심을 잡아주는 게 미국의 니스트라고 하는 국립표준기술연구소에서 나름대로 정의를 내려준 거예요. 이게 옳다?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클라우드도 연구를 해봤는데 클라우드도 초기에 굉장히 다양했었습니다. 클라우드가 뭐냐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리드 컴퓨팅이다. 어떤 사람은 미들웨어다.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나왔죠. 그러다가 이 니스트에서 클라우드에 대한 자기 나름대로 표준을 해줘가지고 이 표준이 세계 표준으로 ISO 표준으로 되고 난 뒤부터 클라우드에 대한 개념이 많이 정립이 돼가지고 요즘은 IaaS, SaaS, PaaS 이런 개념을 해갖고 다들 얘기하고 콤몬이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제로 트러스트는 아직 그런 세계적인 표준이 없어요. 단지 미국 니스트가 이런 용어 정의를 한 거예요. 이게 아마 세계적인 표준 작업을 하면서 어떻게 정의될지는 이제 지켜봐야 되는데 현재 참고로 할 정의가 있거든요. 이 개념을 보면은 여기 보면은 네트워크가 침해 당한 경우라도 정확한 액세스 결정을 시행할 때 우리 최소화된 아이디어 집합체다. 이게 액세스에 가 있는 거예요. 액세스에. 그죠? 어떤 사람을 액세스를 해줄 거냐 결정을 해주는 거예요. 이게 니스트가 내린 제로 트러스트 정의는 액세스 쪽에 많이 관련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그 개념을 그림을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어떤 주체가, 어떤 에이전트가, 어떤 유저가 어떤 리소스에 액세스 하려고 그럴 때 중간에 이런 프로세스가 있는 거예요. PDP, PEP라는 프로세스가 있는 거예요. 그게 어떤 정책이 있는 거예요. 폴리시 디시전 어떤 포인트가 있어가지고 결정을 해주는 거예요. 아, 지금 이 액세스는 퍼미션 허락해 줄 거냐, 리젝트 할 거냐, 아니면 보류할 거냐. 그 해주는 이 프로세스가 있는 개념을 말해요. 그러니까 미국 니스트의 제로트러스트 정의는 액세스 쪽에 제일 많이 관심이 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올바르냐 아느냐 이 얘기는 옆에 두고 지금 미국 제로트러스트를 정의를 내린 미국 니스트의 정의가 이렇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기본 원칙을, 아키텍처 원칙을 7개를 제시를 했었어요. 근데 여기서 제가 참고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거는 전 세계를 위해서 쓰라는 게 아니고 미국의 연방정부입니다. 그죠? 우리는 지금 정부, 행정부를 말합니다. 미국 연방정부용으로 아까 니스트라는 게 표준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원칙도 미국 연방정부용인 거예요. 그걸 기업에 적용할 건지 다른 나라에 적용할 건지 하는 거는 그건 별도 문제라는 거예요. 마치 이게 바이블인 것처럼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볼 게 지금 이게 가장 좋은 자료니까 많이 소개를 하는 거죠. 우리나라도 가이드라인을 어저께 아마 가기정통부에서 발표하고 했는데 제가 볼 때는 가이드라인이라기보다는 안내서 정도 같아요. 안내서. 제로트러스트 안내서. 예, 여기에 있는 내용들을 상당히 많이 이렇게 이해해가지고 이렇게 해놓은 거지. 그럼 우리나라 정부는 어떻게 할 거고 우리나라 기업은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해서 어떤 해준 거는 제가 보기에는 좀 안내서 수준이지 가이드라인에 좀 더 거기에 맞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하여튼 여기에 나온 7가지 원칙도 많이 소개되어가지고 여기 나오는 핵심은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모두 리소스 간주하는 거. 리소스를 간주하는 거하고 통신 확보하는 거하고 세션도 매 세션마다 하겠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액세스 개념을 볼 때 한 번 승인해주고 인정해줬다고 그래서 그 사람을 퍼머넌트하게 인정해주는 게 아니고 계속 세션마다 해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기본 원칙을 7개를 정했어요. 이건 많이 소개했던 것 같아요. 시간적으로 생략하지만. 그러면 이게 하나뿐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영국의 제로트 아키텍처 또 파런칙이라고 있어요. 거의 내용이 유사합니다만 나라마다 어떤 기관마다 제로트 원칙을 정할 겁니다. 제로트스를 보면서 가장 중요한 게 제로트스 정의하고 이 원칙하고 나중에 나오는 머추리티 모델, 성숙도 모델인 거예요. 그 세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하나가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일단 미국의 니스트라는 데는 제로트스를 아까 개념을 액세스 그런 식의 개념을 받고 원칙을 든 영국은 따로 자기들이 정한 거예요. 영국은 자기들은 제로트 디자인할 때 이런 원칙을 가지고 하자. 이 얘기는 우리나라도 이 원칙을 따로 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니스트 그 번역해가지고 그대로 사용도 할 수도 있지만은 우리나라 환경에 맞게끔 만들 수도 있어요. 또 우리나라 내에도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과학기술부에 대한 원칙하고 우리나라 국방부하고 원칙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미국은 달라요. 미국 연방정부 내에도 미국 국방부하고 미국 국방부 아닌 조직들하고 또 다르거든요. 예.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제로트스가 다양하다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것처럼 여기는 자산에 대해서 평가하자고 그런 얘기 나오는데 사실은 저는 저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제로트러스트 다른 얘기 하는데 저는 가장 중요한 게 자기가 지켜야 될 대상, 리소스들을 대부분 다 알지 못해요. 알아야 뭐가 중요하고 뭐가 중요한지를 식별할 수가 있고 뭐가 중요하고 뭐가 식별을 해야만이 거기에 대해서 정책을 결정할 수가 있는데 대부분 모릅니다. 특히 우리나라 모릅니다. 왜 모르냐? 보안을 CEO가 하는 게 아니고 보안 밑에 담당자가 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보안을 인사 담당자가 하는 게 아니고 실무자가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인사에 대한 중요한 거는 인사 담당자가 제일 잘 아는데 우리나라는 보안 담당자가 해요. 그 회사의 가장 중요한 거는 CEO가 제일 잘 아는데 담당자가 합니다. 그러니까 그거 우리가 인벤토리라고 그러는데 이것부터 안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부터 안 되어 있는 거 제로트스 얘기한다는 게 사실 안 맞는 거지만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런 식으로 해갖고 파런칙을 정해놓은 거예요. 거의 내용들이 비슷합니다만은 이게 어떤 내용도 신뢰하지 않는다 이런 게 아니면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점은 원칙이라고 해서 미국의 니스트 하나만 존재하는 게 아니다. 그런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 미국 니스트에서 말하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정의를 실현하게, 구현하기 위해서 아키텍처를 제안하는 요소가 이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체, 유저 쪽에서
기업 리소스 쪽에, 뭐 어떤 조직의 리소스 쪽에 액세스를 해서 이용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 중간에 프로세스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지금 이게 PEP하고 PDP인 거예요. 그 부분을 좀 더 확장시켜 놓은 거죠. 예. 그래서 저기 PDP라고 되어 있는 정책 결정 지점에서 정책 엔진과 정책 관리자가 어떠한 알고리즘이나 어떤 절차에 의해서 지금 들어온 주체 액세스를 승인할 거냐 말 거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나누어서 밑에를 데이터 영역, 위에를 제 컨트롤 플레인이라고 나누는 거예요. 먼저 컨트롤 플레인이 먼저 하는 거예요. 먼저 그 액세스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고 패킷을 검토를 해보든 뭐 아이덴티를 해보든 해가지고 오케이 하면은 데이터 패스, 데이터 플레인을 열어서 기업에 액세스 해주는 이게 가장 중요한 제로투 아키텍처인 거예요. 이게 미국의 니스트가 발표한 미국 연방정부용으로서는 이렇게 하자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 정책 결정 지점에서 뭘 가지고 할 거냐는 거예요. 뭘 가지고 결정을 할 거냐는 거예요. 그 요소들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이. 예를 들어서 뭐 컨티뉴스 뭐 다이고니스 모듈 저기 스토로 메인터넌스 해주는 저기서 들어오는 데이터, 그 다음에 컴플라이언스, 우리 지켜야 될 기업들의 업계 규정 컴플라이언스들, 법규 준수해야 될 내용들, 그 다음에 사이버 인텔리전스한 뭐 시그네처 베이스든 뭐 인텔리전 베이스든 뭐 그 들어온 정보들, 그 다음에 로고 정보들, 그 다음에 PK 관련지 뭐 소아나 시미를 관련된 모든 정보들을 정책 결정한테 주자는 거예요. 그게 다이나믹하게. 그래서 지금 들어오는 세션마다 해갖고 정책 결정을 해갖고 내려주면 정책 시행 지점에서 열어줄 거냐 말 거냐 해주는 이게 지금 제로투스 아키텍처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거기 결정해주는 그 엔진 같은 데 있죠. 엔진을 어떻게 하느냐. 이게 트루스트 알고리즘을 쓰는 거예요. 트루스트 알고리즘에서 지금 들어온 데이터를 봐가지고 판단을 내리는 거예요. 어떻게 할지. 그거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트루스트 알고리즘도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는 게 없어요. 자, 이게 지금 현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접근한 방식이 크게 리스트에 소개하는 게 세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강화된 신흥, 아이덴티티를 굉장히 강화하는 방법.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세그멘트 방법. 뭐 네트워크이든 디바이스든 이걸 그룹핑을 조금하게 해가지고 해보는 거예요. 지금처럼 그냥 내부망, 외부망 이렇게 나누는 개념이 아니라.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소프트 디파인 페리멘트 방식을 활용해서 해보자는 거예요. 이게 미국 리스트가 소개해주고 있는 제로투 아키텍처 접근 방식 이 세 가지를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세 가지밖에 없다는 게 아니라 미국 리스트에서 나온 그 표준 안에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씩 조금 살펴보면은 마이크로 세그멘테이션. 이거는 뭐 기존에 이 개념 많이 아시는 분들 많겠지만 기존에는 우리가 보통 네트워크 페리멘트 방화벽 하나 해놔놓고 방화벽에서 IP나 포트 해갖고 디나이 해줄 거냐 뭐 알로우 해줄 거냐 이렇게 해주는 거죠. 그죠? 그렇게 해주는 그런 개념에서 지금은 뭐냐 그러면 여기서 그룹핑을 하든 세그멘테이션을 하는 거예요. 왜? 피해도 최소화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쪽은 중요한 쪽만 먹고 중요하지 않은 쪽 안 먹는 거예요. 이전에는 그게 없어요. 이게 들어오면 전부 다 똑같아요. 이게 어떤 게 취약하느냐? 우리가 레트럴 무브먼트라고 그러는 거예요. 해커가 요 하나만 뚫고 들어오면 내부 안일을 휘짓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교두보 말이라고 한참 갖고 놀다가 그래서 우리가 해킹을 당하면 뭘 가져갔는지 몰라요. 왜? 도둑처럼 물건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 파일은 그대로 있습니다. 우리나라 해킹 가면 그 로고 파일을 보고 어디 들렀는지 보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것도 다들 스틸스 해버리지 않습니까? 자기가 들어서 어떤 걸 다 숨겨놓고 다 지워버리고 다 나가버리기 때문에 찾기가 쉽지 않은 거. 얘가 어디 와서 우리 걸 가져갔는가? 그래서 어떤 사람은 담당자들은 그걸 모르니까 아무것도 안 가져갔습니다. 해킹은 당했는데 우리 데이터 아무것도 유출 안 됐습니다. 개인정보도 막 그러지 않습니까? 어떻게 알죠? 그 담당자를 그렇게 보도합니다. 왜? 그래야 언론이나 그 사람들 피해를 적게 보죠. 왜? 해킹은 당했는데 데이터 유출 안 됐으니까. 그건 우리 정부도 마찬가지죠. 제가 이전에 어떤 국방부 해킹 당해가지고 뭐 아주 다 뭐 어디까지 들어가 버리고 작게 뭐 어떻게 유출을 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그 어마어마한 파일이 얼만큼 유출되는지 누가 어떻게 됐는지 가져간 사람은 알죠. 하여튼 이게 마이크로 세그멘트를 가장 먹히는 게 이 레트럴 무브먼트라고 하는 우리나라 말로 뭐 행적 공격이라고 하여튼 이런 지금까지 해킹 해악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세그멘테이션이 굉장히 효과가 있어요. 어떻게 하느냐? 예를 들어서 서버끼리 중요한 서버끼리 묶을 거냐? 아니면 어떻게 물리적으로 어떤 사무실끼리 우리 인사부문 따로 묶을 거냐? 피해도 서로 다루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다가
게이트를 둬가지고 더 엄격하게 할 때 엄격하지 않을 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홈페이지 해주는 웹서버하고 뭐 어떤 영업 기밀을 다룬 서버하고 같이 놓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오히려 지켜야 될 때는 더 강하게 지키고, 강하게 지키지 않을 거에는 덜 해도 되는 거죠. 그런 개념이 여기 등장하는. 그 다음에 SDP 소프트 디파인인 거죠. 이게 소프트 디파인이 조금 전에 여러분 보셨던 미국 니스트의 제로 트러스트 아키텍처 해줄 때 그 중간에 프로세스, PDP하고 PEP라고 있는 그 개념을 가장 충실하게 닮은 게 이게 개념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게 리모트 유저라는 게 아까 말한 주체들이에요. 서브젝트들이에요. 얘네들이 어디에 액세스하냐 그러면은 IaaS, 클라우드 쪽이죠. 그 다음에 데이터 센터, 기업에 있는 온프레미스 쪽에 있는 센터 쪽에 하는 액세스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기존에는 방화벽하고 뭐 아이덴티티를 하는 이게 그런 게 아니라 컨트롤러가 있는 거예요. 즉 컨트롤러가 아까 니스트 그 개념에 보면은 폴리스 디시전 포인트 해주는 정책 결정하는 데인 거예요. 여기서 보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게 컨트롤 플레인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밑에서 보이는 밑에 리모트 유저 SDP 게이트웨이라고 하는 이쪽 부분은 데이터 플레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조가 미국 니스트에서 말하는 아까 제로 트러스트 아키텍처 그 구조에 가장 접근해 있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여러분 미국 니스트 그 SP800-204 그 자료를 자세히 한번 보시면요. 미국 CSA에 나오는 SDP 얘가 그 표준에 많이 중심을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 니스트 정부가 제로 트러스트 표준을 만들고 연방 정부용 쓰려고 할 때 아키텍처를 뭘 보고 했느냐? 미국 CS 클라우드 시큐리티 얼라이언스라고 하는 이 SDP 개념을 굉장히 많이 갖다 왔어요. 거꾸로 보면 그게 이해가 되죠, 그죠? 아까 그림 봤던 게 니스트에서 그린 그 그림이 이건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가 SDP. 그러다 보니까 지금처럼 컨트롤러 가다 보니까 이게 지금 선인용 네트워크 접속 방식이 되는 거예요. 저기서 만일에 정당한 가입자가 아니거나 액세스가 아니면 리스크 다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이터 플레인까지 갈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쪽 쪽에 있는 리소스 쪽에 있는 클라우드든지 뭐 데이터 센터 이쪽에 있는 서버들에다 정보를 알려주질 않는 거죠. 자연히 은폐되는 구조로 갖게 되는 거죠. 그렇게 제로트러스트가 지향하고자 하는 그런 개념을 STB가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니스트가 이 STB 개념을 자기들의 제로트러스트 개념을 갖고 온 거예요. 저는 그렇게 보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ID 베이스. 여기도 좀 아까 그 구조와 같아요. 프락시 해주는 이 부분에 하면 이 부분이 저기 리모트 유저가 클라우드라든지 내부망 온프레 액세스하는 게이트웨이 데이터 플레인을 하는 거고 저기 아이덴티티 해주는 저 부분이 컨트롤러 역할을 해줘가지고 저기서 먼저 컨트롤 플레인에서 검토를 해봐가지고 된다. 즉 폴리스 디시전 포인트를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 이쪽에 프로시적 연결해주면 데이터 패스를 연결해주는 거예요. 개념은 이게 비슷해져, 그죠? 단 이쪽은 ID 프록시, 아이덴티티를 어떻게 인핸서 시켜서 액세스하는, 제로트러스트 액세스하는 해보자는 어프로치예요. 이게 크게 이렇게 세 가지. 아까 마이크로 세그멘테이션과 STP하고, 이렇게 ID인데, 마이크로 세그멘은 조금 다른데, 주로 STP 개념처럼 네트워크 액세스 개념으로서 제로트러스트 액세스를 많이 보는 이런 구조를 미국 니스트 자료에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도입하는 프로세스가 일반적으로 미국 니스트가 소개하는 거는 주체 식별, 자산 식별 뭐 해주고, 사실 나오는 거는 4번 제로트러스트 후 이쪽에 나옵니다. 그리고 1, 2, 3번이 뭐 하는 거냐? 1, 2, 3번이 뭐 하는가? 우리 조직 알자는 거예요. 지금 우리 조직 상태가 어떤 거냐? 사실 우리나라 보안을 하시는 분들 이걸 알지를 않아요. 예. 지금도 우리나라 클라우드 정부 공공기관 사용하자 그러면서 등급을 상중하 등급으로 정부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 공공이 가지고 있는 상중하를 나누자. 그 상중하 나누기 되게 어렵습니다. 첫째, 얼마나 있는지를 몰라요. 둘째, 그거에 대해서 누군가가 정확하게 알아고 상중하를 잘 해야 됩니다. 미국은 이게 참 잘 되어 있습니다. 미국 법으로. 예, 그건 나중에 설명을 드릴게요. 하여튼 이렇게 ZD 후보 정책 수립하는 게 네 번째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알아야 기존에 있는 데이터가 어떤 게 중요한 게 있고 어떤 게 있는지 그걸 알지 못한 상태에서 백날 제로트러스트 얘기해봐야 의미가 없는 건데도 그거는 알려고 하질 않고 기존에 있는 걸 알려고는 하질 않고 제로트러스트 어떻게 하려고 이 생각만 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다음에 해가지고 학장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 처음부터 제로트를 다 바꾸자는 게 아니고 조금만 해보고 그거에 대해서 효과를 보면서 계속 확장시켜 나가는 이 프로세스를 도입을 미국 니스트는 권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지금 이게 지금 올 4월 달, 지금이 7월 달인 올 4월 달에 나왔던 버전 2의
성수토 모델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작년에인가 성수토 모델 버전 1.0이 나왔는데 1년도 안 된 사이에 벌써 2.0이 나와버린 거예요. 그만큼 미국도 지금 급하게 준비하고 있지만은 완성되어서 하는 게 아니라 계속 해가면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나와 있는데 5개 기둥이 있고 그 다음에 트레이션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트레디션은 지금 우리 현상 종류가 어떤 게 되어 있느냐는 거예요. 버전 1.0은 이게 없었어요. 버전 2.0부터 저게 이니셜, 애드밴스드, 옵티말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보고 자기 조직이 어느 상태에 있느냐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상태 조직을 저렇게 발전시켜 나가려고 그러는데 그 중간에 비지빌리티, 에너티 저게 있는 게 뭐냐 그러면 이걸 다 가시화, 투명화 볼 수 있게 하자는 거예요. 자동화 시키자는 거예요. 이를 해 나가는 과정을. 그 다음에 오케이스는 거버넌스 해 나가자는 거예요. 시간이 조금, 그러면서 지금 나온 것들이 이렇게 여행으로 보는 거예요. 여행으로 보는데, 여기 종래, 초보, 고도 이런 식으로 가자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분야를 아까 5개 기둥 해주면서 나가자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미국 리스트는 연방정부 다 쓰는 건데, 연방정부 내에서도 미국 국방부 우리 그렇게 조금 달라. 우리 국방부는 다른 부서하고 미국 교육부라든지 이런 쪽하고 보안을 좀 달리 해야 돼. 저런 뜻을 달리 해야 돼. 해서 성수등을 다르게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국방부 산하기관의 NSA라고 하는 게 여기서 또 별도로 하는 거예요. 미국 국방부도 다 마찬가지. 미국 국방부는 클라우드도 또 정책을 달리 합니다. 달리 한다고 해서 완전히 다르다는 게 아니라 더 강화시킨다고. 제로트루스도 똑같이 미국 국방부. 사실은 제로트루스는 미국 국방부가 먼저 시작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게 우리가 아는 이게 이 제로트루스 개념을 했던 존 킨드버그라는 사람이 자기도 성수도 모델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원칙도 다양하게 있고 성수도 모델 다양하게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우리나라도 성수도 모델이 있고 우리나라 원칙이 새로 만들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만 있다고 자꾸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다양하게 있다는 얘기를 제가 대신. 여기도 보면 이 사람은 저 protect the surface. 그러니까 방어하는 요소들에 대해서 이게 5개를 나누면서 등급을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좋은 최적이면은 5개, 5점이 25점, 스코어를 25점을 보는 거예요. 25점이 최고로 받을 수 있는 점수인 거예요. 그럼 우리 현 상태 몇 점이야? 5점이야? 6점이야? 10점이야? 해나가면서 성수도 모델 해나가자는 거. 이건 제로트루스를 개념을 제안했던 존 킨드버그라는 사람이 제안한 성수도 모델이에요. 그래 이 사람이 지금 온투 IT인가 이렇게 회사를 만들었어요. 자기 포레스트 그만두고 뭐 또 KPF 나가서 그만두고 지금 회사를 하는 처리가 있거든요. 그 회사에서 이거 만들어가지고 이 사람이 뭐 돌아도 미국 리스트하고 시사, 아까 제가 만드는 성수도 모델은 미국 디파트먼트 홈랜드 시큐리티 만든 건데 그거하고 같이 해가지고 그 시사가 만든 성수도 모델, 지금 많은 우리나라 제로트루스 전문가들이 소개하는 그 모델과 자기가 모델과 크게 다르지 않다 하면서 계속 지금 얘기하고 다니고 있죠. 그러니까 이 성수도 모델도 여러 개 있어요. 마이크로소프트도 따로 있습니다. 자기 성수도 모델이. 마이크로소프트 우리는 제로트루스 어치는 모델이 이렇다. 뭐 스타트 모델, 뭐 애드밴스드, 옵티멀 모델. 주로 방향은 비슷한데 하여튼 이렇게 성수도 모델 다양하게 있다는 거예요. 미국 연방정부 내도 국방부하고 정부 부처하고 다른 성수도 모델을 가지고 있고 기업과 정부도 다르게 가지고 있고 또 아까 저 말씀드린 전문가에 따라서 성수도 모델을 다른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환경을 실행의 수단들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 기존 솔루션들하고 릴레이션을 보면은 아이덴티티 강화하는 거, 그 다음에 디바이스 강화하는 거, 네트워크 시큐리티 강화하는 거, 에스티메이트, 그 다음에 시큐리티 운용하는 것들이 하는 거고요. 이걸 제가 만들어 봤는데 인정, 클라우드, 디바이스 관리, 기존에 있는 솔루션들하고 어떤 릴레이션이 있을까? 시간에서 여러분 한번 보시고요. 특히 하이브리드 제로 트러스트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순수하게 제로 트러스트 다 바꾸는 것 같다. 퓨어 제로 트러스트라고 그러고요. 기존에 있는 경계방 솔루션하고 제로 트러스트가 같이 해 나가는 거예요. 이걸 하이브리드 제로 트러스트라고 그러는데 저는 당연히 하이브리드 제로 트러스트를 가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제로 트러스트를 다 바꾼다는 거의 불가능한 얘기고 서서히 예를 들어 VPN부터라든지 아니면 NAC 이런 장비부터 제로 트러스트가 바뀌어 나가면서 조직 전체를 제로 트러스트가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것도 1, 2년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게 미국의 니스트에 있는 사이버 시큐리티 프레임워크가 있습니다. 프레임워크에서 우리가 그 사이버 방어를 하기 위해서 나오는 게 저런 특정 방어 탐지 대응 복구 저 5개 PDCA 관점에서 계속 저게 돌고 있는데 여기에 어떻게 제로 트러스트를 적용시킬 거냐?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건 제로 트러스트라고 하는 솔루션들을 적용하고 노란색 있는 건 기존의 피리미터 시큐리티 개념을 같이 해 나가면서 해가자. 이런 하나를 예를 제시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모델이 어느 정도 현실성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중요성에 봤더니 마이크로소프트가 통계를 내봤더니 전부 다 제로트루스 중요하다. 거의 96% 중요하다 그래. 그럼 너네 조직 얼만큼 돼 있냐? 한 76% 정도가 우리 조직 거의 하고 있거나 돼 있다고. 제가 볼 때는 이 담당자들이 말한 거 100%안 믿겨져요. 다들 지금 여기 우리나라도 지금 조사해놓은 것, 데이터넷 조사한 걸 보면 우리나라 국내 담당 60%가 2022년도 작년에 조사를 해봤더니 제로트루스 보안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봤더니 아주 필수 전략이다. 다들 얘기합니다. 그리고 뭐가 가장 중요한 기술이냐 봤더니 저기 말은 사용자 인증과 아이덴티티 인핸스 하는 거 그게 중요하다 하는 게 답변을 해주는 거예요. 이건 일본 시장이고 한번 참고로 보시고요. 그 다음에 뭐 세계 마켓에 대해서도 이렇게 있다고 하는 정도로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기업에서 생각, 제가 보기에는 지금 세상을 움직여 나갈 제로 시큐리티의 마켓 리더가 어딜까? 제가 볼 때는 시스코하고 팔로알토하고 마이크로소프트하고 IBM하고 구글하고 역시 저런 데가 같지 않을까 생각하고 여기 표가 시장이 어떻게 보느냐 마켓을 보는 시각인데 어떤 한 메이저 기업이 도면에서 다 지배할 거다고 보는 좌우의 부분이 있고 이쪽은 아니다. 막 우후죽순처럼 생길 거다. 도미넌트 플레이가 없을 거다 생각하는 건데 제로도 시큐리티 마켓을 보는 거가 여기 리더가 별로 없을 거다. 우후죽순처럼 생길 거다고 보는 시각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어떻게 이거는 제 개인이 보는 거예요. 저는 이 3대 축이 갈 거라고 봅니다. 구글의 비욘드 컵이라고 하는 거가 중심이 돼서 갈 거라고 봐요. 왜 구글이 리더 할 거다 보느냐 그러면 구글이 장점이 있습니다. 크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에이전트 레스 방식을 쓰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거 구현하는 게 아까 에이전트 레스 방식과 에이전트 방식이 있는데 아마 에이전트 방식은 시큐리티 면에서는 좋을지 몰라도 이용자나 사용하는 입장에서는 되게 불편하기 때문에 아마 안 하려고 그럴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구글의 강점이 저걸 통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 같이 얼라이언스 맺은 데가 아까 막강한 기업들하고 있기 때문에 리딩할 것 같아요. 그 다음 한 축이 저는 STP 쪽, 클라우드 시큐리티 얼라이언스가 중심이 돼서 제로트루스트를 이끌어가는 이 STP 중심의 제로트루스트가 이끌어갈 거라고 봐요. 거기는 또 뭐 아까 시스코라든지 아카마이라든지 이런 데가 같이 해가지고 해 나갈 거라고. 그 다음 마지막에 마이크로소프트 중심이에요. 마이크로소프트는 아까 우리가 방식 중에서 STP 마이크로 세그멘테이션이 아니고 그 아이덴티티 프록시 개념 있잖아요. 그 방식을 마이크로소프트가 밀면서 자기 나름대로 클라우드라든지 MFA, 멀티팩터 어센티케이션 쪽 애저하고 이걸 통해서 저는 이 세 축이 아마 제로트루스트를 이렇게 끌고 가지 않을까.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사실 이게 핵심인데 시간이 너무 짧아가지고 아까 한 불이 빠진다 그러니까 조금 더 여러분들이 양해해 주시면 조금 더 시간 오버 되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 있는데 왜 지금 제로트루스냐? 결론은 이겁니다. 지금 네트워크 중심의 페리미터 시큐리티는 이 방식으로 계속 갈 거냐 하는 거예요. 이 방식으로 계속 가는 게 회의감이 드는 거예요. 왜? 첫째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오픈 소스입니다. 여기 개발자분들 계시지만은 지금 프로그램 자기를 짜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뭐 하느냐? 오픈소스를 갖다 써요. 대기업들. 그러니까 뭐가 문제되느냐 그러면은 시큐리티가 문제고 오픈소스에 대한 벌러비티 누구도 책임 안 져주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사실은 이거 할 때 S봄이라고 하는 걸 시작을 했는데 지금까지 S봄은 라이센스인 거예요. 지적 소유권만 하다가 S봄이 지적 소유권 때문에 대기업들 다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뭐 삼성, LG 다 하고 있습니다. 이 시큐리티 문제가 등장하는 거예요. 왜? 많은 개발자들이 자기가 프로그램을 짜는 게 아니라 있는 오픈소스 라이브러리 갖다 써버리는 거예요. 얘가 어떤가 상황인지 모르게 갖다 쓰고 그냥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럼 누가 보안 책임지느냐? 그걸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정부기관들은. 두 번째, 여기 아까 뭐 레트로 공격 소요비용, 공격하는 사람 지금 우리 AI 공격 나오잖아요. 네. 랜섬웨어 나오잖아요. 공격하는 사람은 돈이 적게 들어요. 원래 우리가 보안이라고 하는 거는 공격하는 사람들이 돈이 많이 들고 시간이 많이 들어서 우리한테 공격할 의지를 끊는 게 우리의 방어인데 지금 AI 나오고 하는 공격은 너무 좋은 거예요. 이 악성 코드 만들어줘. 다 만들어줍니다. 여러분 만들면 더 좋은 거 만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공격하는 사람 얼마나 쉬워요? 돈도 안 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공격하는 사람은 더 비용도 적게 들고 더 빨리 만들고 더 아무런 전문성이 없는 사람도 공격하는 사람은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싸워야 될 공격 대상이 그렇다는 거예요. 반면에 방어를 해야 되는 사람은 더 많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비용은 더 많이, 아까 뎁스 인 시큐리티, 아까 나중에 말한 이 부분이에요.
계속 갖다 해야 되는 거예요. 또 AI 들어오면 AI 프롬프트 엔지니어 들어가지고 뭐 그 하는 거 그 앞단부터 해가고 API 단에서부터 또 뭐 AI 보완해갖고 지금 또 만들어가고 또 그거 갖고 기업 만들고 그거 갖고 솔루션 만들고 또 보완하는 사람은 신이 난 거죠. 그죠? 굶어 죽지 않아요. 자꾸 생기면은 보안사고 터지는 거예요. 또 보안 툴 모순인 게 모순. 창이 나와서 또 방패. 창 나와서 또 방패. 계속 반복된 이러한 패턴을 우리가 계속 가야 되느냐 하는 거에 대한 회의감이 저는 제로투스라는 개념이 등장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럼 회의감이 나와서 이 데이터 중심으로 가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은 다 못 지킨다는 거예요. 이게 사이버 레질리언스하고도 좀 어느 정도 일맥상통한데 다 못 지킨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그럼 앞으로 계속 천문학적인 돈을 부으면서 또 계속 공격을 당하면서 계속 이런 모델로 갈 거냐? 하는 거에 대해서 제로투스라는 개념이 저는 등장했다고 보는 거죠. 그렇다고 제로투스 개념이 완전히 그럼 세상의 모든 도깨비 방망이처럼 모든 해킹을 막고 사이버 공격 막느냐? 그렇지 않아요. 지금과 같은 이런 흐름을 어떻게 좀 다른 방향 해볼 수 없느냐? 고육지책에서 나온 생각이라고 본다 이 말이죠. 그럼 왜 이렇게 됐냐? 가장 불을 당긴 거는 10년 전에도 제로투스 개념이 있었지만 아무런 관심이 없다가 미국 연방정부가 딱 대통령 행정명, 우리도 시행령이죠, 그죠? 이걸 해라 해버리니까 이제 급해져 버린 거예요. 그럼 전 세계가 막 물밀듯이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이 핵심이 그건데, 제로투스, 지금 사이버 보안 현대화 저기 보면은 제로트루스 클라우드고 S봄이라고 하는 이런 내용들입니다. 물론 촉진은 뭐 로그4j 해갖고 뭐 오픈소스의 라이브러리 뭐 문제에 대해서 벌너러비티 문제, 랜섬웨어 문제 뭐 미국이 오바마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미국에 뭐 난리 났었죠. 하긴 했지만 사실은 정부 차원에서는 10년 전부터 준비되어 있었어요. 미국도. 제로투스 아키텍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도 혹시 여기 정부 사이트에 계신 분은 알겠지만 기재부에서 예산 준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2014년도 벌써 지금 끝났겠지만 5월 달에 끝나는데 1월 달, 2월 달에 기재부에서 예산 준칙이 되는 앞으로 정부 예산 제출할 때 뭐 각 기부에서 기재부에 예산 제출할 때 이러이러한 따라서 예산 준칙을 해라 하고 어떤 예산을 부처별로 예산을 제출할 때 어떤 가이드라인 같은 걸 그걸 준칙이라고 주잖아요. 미국은 이게 OMB라는 거 하는데 미국이 대통령실에 있어요. 백악관에. 우리는 뭐 기재부도 아니고 행안부도 아니고 약간 그 중간되는 기획 예산도 하고 하는 그 OMB라는 게 대통령실에 있는데 여기서 이거 예산을 컨트롤합니다. 미국은 참 보완하기가 좋아요. 왜냐 그러면은 부처들이 내년도 우리가 보완을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해 OMB의 승인을 받아야 돼요. 그럼 OMB를 뭘 갖고 칼질하느냐? 예산과 칼질을 해요. 너네들 그래서 2025년도 벌써 이제 25년도 예산 그게 나오거든요. 24년도 거는 내년 거는 벌써 지금 예산이 다 마련되고 국회에서 심의하고 있을 단계에 가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미국은 벌써 2025년도 OMB에서 예산 준칙이 나왔어요. 제가 어제 보니까 나왔더라고요. 그럼 뭐라고 돼 있느냐? 제일 첫 번째, 암호의 현대화. 그게 제로에서 딱 나와요. 제로트루스의 전략 목표를 달성하는 데 소요되는 예산. 그 다음에 아까 성숙도 모델 있잖아요. 성숙도 모델을 이루기 위한 인재, 기술, 이걸 확보하는 데 들어가는 예산. 딱 OMB라는 데가 미국 연방정부한테 예산을 이렇게 하는 가이드라인을 주는 거예요. 그만큼 미국은 예산까지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러면 각 부처가 이걸 안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렇게 없죠. 기재부가 우리 각 정부 부처 뭐 보완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라. 뭐 그런 생각도 못 하는 날. 하여튼 그렇기 때문에 잘 되고 있는데 이게 시발점이 돼서 우리가 제로투스라는 관점이 전 세계적으로 많이 관심을 가지게 됐다 하는 얘기가 저는 이게 트리거를 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아까 레질리언스라고 해줬는데 지금 현재 이슈가 되는 게 크게 사이버 레질리언스, 사이버 하이진, 사이버 위생이라고 이런 용어들이 요즘 많이 유행을 하고 사이버 하이진, 사이버 레질리언스. 저는 이 제로트러스트가 사이버 레질리언스 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 전문가들이 말하는 사이버 레질리언스는 뭐라고 그러면은 공격하는 사람들, 우리를 공격하는 사람들, 우리는 지금 방어하면서 의도를 모르고 방어만 해요. 공격의 의도를 알자는 거. 물론 백업하고 뭐 BCP 해주고 이런 것도 레질리언스겠지만은 그 중에 하나가 적재적소에 쓰자는 거죠. 예산을 꼭 필요한 데 많이 쓰고 예를 들어서 홈페이지 정도 DPS 공격 당하는 거하고 우리 중요한 2급 비밀, 3급 비밀이 해킹 당하는 거하고는 같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개념에 적재적소에 가면 어떤 걸 살리고 어떤 걸 해갖고 국가의 운영을 이어갈 수 있게 하고 어떤 거는
중요도를 따질 수 있지 않아요? 근데 여기 나오는 제로트루스를 이용하게 되면은 지금 왼쪽에 있는 거는 페리미터 시큐리티 개념은 어떤 해킹 사고 나가지고 사이버 전쟁이나 사이버 공격이 되면 저렇게 굉장히 많이 성능이 떨어지는 거예요. 성능이, 퍼포먼스가 떨어진다는 얘기. 시간도 많이 걸린다는 거예요. 근데 제로트루스 개념으로 구축되어 있는 그런 조직은 조금 내려오는 거예요. 퍼포먼스가 떨어지지만 급히 리커버리가 된다는 개념이에요. 그 개념이 여기 말하는 피해 범위 최소화, 대응 복구 신속화, 저런 기회가 하는 게 제로트루스 개념으로 우리가 구축해 나가면은, 저런 사이버 레질런스의 가장 그 개념을 구현시킬 수 있는 게 제로트루스다는 이런 또 시각도 있습니다. 이게 거의 다 왔는데 제가 보는 게, 저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알고 있는 제로트루스는 구름 잡는 거라 이거죠. 전부 다 전문가고 뭐 사람들 자기 잡고, 제로트루스 굉장히 두텁더라, 허벅지가 크더라, 엉덩이를 만진 사람, 꼬리를 만진 사람, 코를 만진 사람 다 제로트루스 이렇다고 하고 있다. 저는 지금 그런 단계라고 보여요. 이게 세월이 지나면서 어느 정도 컴몬이 이루어지면서 개념이 잡히겠지만 지금 이런 단계라고. 이게 버즈워드라고. 이게 컴퓨터에서 버즈워드는 유행어 같은 거고 막 이렇게 하다가 흘러 지나가는 언어가 돼버릴 수가 있어요. 혹시 이게 제로트루스도 버즈워드가 되는 거 아니냐? 예, 한때 그냥 유행했던 단어로 끝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고, 하여튼 제가 보는 제로트루스라는 개념은 그나마 지금 조금 앞에 나가주고 있는 게 아까 미국 니스트의 제로트루스라는 개념이에요.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뭔지는 모르겠지만 미국의 그 니스트라는 개념에서 해준 제로트루스가 어느 정도 중심을 잡아주고 있는데 앞으로 더 다양한 게 나올 거라고 보는 거고, 오해가 한 6가지 있는데 이거는 좀 제로트루스도 기술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거다? 절대 그렇지 않다. 비즈니스 문제도 해결해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특정 제품 자꾸 제가 2년 전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예언을 하나 하겠습니다. 제로트루스 얘기가 많이 나오면 2가지 나타날 겁니다. 뭐냐? 전부 다 제로트루스 하는 기업, 우리 기업도 제로트루스 지금까지 준비 다 하고 제로트루스 한다 기업이라고 우죽선처럼 기업들이 나올 겁니다. 다 제로트루스 기업이라고 나올 겁니다. 지금 아마 그런 시기일 겁니다. 2번째, 자기 솔루션이 전부 다 제로트루스 솔루션이라고 그럴 겁니다. 네. 그렇게 많았나? 제로트루스 기업이 이렇게 많았나? 제로트루스 가능한 솔루션이 이렇게 많았나? 모를 정도로 본물처럼 쏟아져 나올 거라고 제가 2년 전에 그 얘기를 했는데 아마 지금 그러는 단계에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자사적을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자꾸 신뢰하지 않는다 그런 건 아닌데 보안 해보신 분들 자기 조직 신뢰 안 하면 못 합니다. 어떻게 자기 조직의 사람을 신뢰 안 하고 어떻게 보안을 합니까? 신뢰해라는 거예요. 신뢰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검증을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소셜 엔지니어링 어택을 당하는 거는 신뢰를 하고 안 하고 문제가 아니라 그래 통과. 검증을 안 한다는 거예요. 사장님은 사장님이고 검증할 건 검증해야 되는 거예요. 자꾸 제로트루스를 신뢰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저는 신뢰 안 하면 보안 못 한다고 생각해요. 신뢰는 하되 검증을 하라는 거예요. 이게 마치 신뢰하지 말라고 그래갖고 보안 담당자 더 힘들게 만들 것 같아요. 보안 담당자들이 보안 주변에 있는 사람 직원들이나 CEO 경영자 안 도와주면 우리나라 보안 아무것도 못 합니다. 신뢰해야죠. 사장님을 믿어야죠. 이거 좀 잘못 전달되고 있다. 신뢰해야 돼요. 물론 전혀 모르는 사람은 신뢰하라는 게 아니라, 그죠? 이게 내부도 신뢰하지 말라고 제로트루스 얘기를 시켜야 하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신뢰를 하되 검증을 하지. 우리는 신뢰 있고 검증 안 하는 거라고. 그게 아니라 신뢰는 신뢰고 검증하는 건 검증이라는. 이 부분이 좀 제대로 전달됐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실현이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물론 지금 딱 이게 제로트루스다고 누가 말할 수 있는 게 없다 보니까 그렇지, 지금 페리미터 개념에서 제로트루스 개념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도입하는 방법 여러 개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완성이다 아니다. 가트너가 사시했는 거는 갖다 모아놓은 겁니다. 플랫폼처럼. 특정 솔루션이 제로트루스다 이런 거는 통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럼 제가 보는 시각입니다. 왜 어려울 거 보느냐? 저는 제로트루스 이행하고 구축하는데 시간은 굉장히 많이 걸린다고 봅니다. 여기 아까 가트너에서 나온 거 보면은 2026년도까지 성숙도가 높은 단계에 저를 구현할 때 불과 대기업에서도 10%밖에 안 될 거라고 보는 거예요. 가트너가 보는 예측이. 2026년도 앞으로 2년, 3년이 더 있는데도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쉽지 않다고 보는 거고. 그래서 저는 제로트루스라는 게 이게 어떤 과정이지 목적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저는 표준이 없어요. 제가 표준이 없다. 아까 니스트 그 표준에, 니스트 표준을 다 사람들이 자꾸 표준이라고 근데 미국 연방정부만이 쓰는 표준이에요. 그걸 다른 나라가 쓰든 안 쓰든 그 사람들은 관심 없어요. 그걸 우리가 쓰려면 IS 국제 표준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이 개념을, 이 철학을, 이런 어떤 아이디어를 스탠다드하고 하는 과정이 지난할 거라고 보여요. 보통 정상적인 국제 표준도 한 5년 이렇게 걸리거든요. 이거 제로투스를 표준으로 만드는 과정이 어려울 거다. 그러나 이런 거는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유스 케이스라든지 아니면 어떤 타겟된 거. 뭐 예를 들어서 국방부 어떤 표준. 이런 건 어쩔지 모르겠는데 글로벌 표준을 만드는 거는 참 쉽지 않을 것 같다. 지난한 작업일 것 같다고 생각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그 다음에 저는 평가가 없어요. 지금 그 평가가 없어요. 지금도. 자, 제로투스 구축했다고 다들 떠들어요. 제로투스 솔루션 다 제로투스 솔루션이라 그래. 맞냐? 이용자가 볼 때는 그게 제로투스 솔루션인지 그 제로투스 구축했는지를 어떻게 평가를 하죠? 지금 없어요. 이밸류에이션 하는 방법이 없어요. 왜? 정의가 정확하지 어떻게 하는 게 제로투스 개념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이런 분야 앞으로 연구도 많이 하고 해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 가장 초보적으로 도움되는 게 아까 처리 때문에 성숙도 모델인 거예요. 그래서 미국 연방정부도 아마 이것 때문에 고민을 해서 아마 성숙도 모델을 만들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면 ISMS처럼 아니면 딱 어떤 표준을 평가 기준을 만들어 CC평가처럼 기준을 만드는 게 해야 되는데 지금 이게 없어요. 앞으로 만들어질지 어떨지는 모르겠는데 그게 표준하고 평가가 없다는 얘기는 굉장히 지난한 길이라는 거예요. 그나마 평가라고 가까워 갈 수 있는 게 지금 아까 성숙도 모델 있죠. 그죠? 거기에 갖고 스코어링을 하던 아니면 컨벤셔널이든지 아니면 옵티멀 모델이든지 어떤 이런 정도. 근데 저는 이게 맨 마지막에 중요해요. 제로 트러스트라는 게 자꾸 솔루션이다, 테크놀로지다, 저는 아니고요. 컬처를 바꾸는 컬처를 바꾸지 않고 자꾸 기술만 바꾸려고 하면 보안은 계속 지금 패턴으로 갈 수가 뭐냐. 특히 우리나라 보안은 CEO가 해야 되는데 밑에 말단 담당자가 합니다. 가장 중요한 그 조직의 정보보호 정책도 CEO가 만들어야 되는데 말단이 만듭니다. 말단이 만들라고 정보보호 정책 만들어 올리면 CEO가 결제를 해줍니다. 그것도 아주 작은 회사, 큰 회사는 CEO 결제도 안 받고 본부장 아니면 부장 내에서 끝나는데 야, 정책이 어떤지 보려고 하는 게 아니고 사고 안 나지? 네가 알아서 다 하는 거지? 그래, 너만 믿는다. 이게 우리나라 보안 현실이에요. 보안은 거꾸로 해야 돼. CEO가 해야 돼, CEO가. 우리 보안 정책 이거야. 너희들 다 지켜. 또 CEO가 알아야 돼. 우리 집에 보석이 몇 개 있고 재산이 얼마 있고 지가 알아야 되는데 본인이 모르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자기가 지켜야 할 재산을 모르는데 어떻게 지켜요? 그게 이게 바텀업 문화가 우리나라 아주 뼈저리게 되어 있는 이 문화를 바꾸지 않으면은 저는 제로 들어가도 큰 변화가 없을 것 같아요. 다 제로 떠서 포장을 하는데 기존의 문화하고 크게 대통령부터도 마찬가지예요. 위에서 바뀌지 않는 문화를 가지고 밑에 말단 바꿔갖고는 보안은 안 바뀐다고 보는 거예요. 저는 이게 안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수동적인 거. 우리나라 컴플라이언스 지키려고 그래. 가이드라인만 지키려고 그래. 왜? 사고 나면 면피만 하려고 그래. 그게 아니라 내가 나라에서는 이만큼, 가이드라인 이만큼 하라고 해도 우리는 그보다 더 하길래 그게 제로투스 개념으로 가야 되는데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문화에서 제가 제로투스가 정책하더라도 제로투스다운 제로투스가 아닌 이름만 제로투스인 게 가능성이 높은 게 등장할 것 같다. 예, 그렇게 염려를 하고 있는데 제대로 된 제로 정착해가지고 정말 국가나 정부나 아니면 이런 데서 전문가들이 해주는 가이드라인은 미니멈 라인이 되는 거고 각자 조직을 보완하는 조직이나 기업이나 국가는 그 위에서 항상 놀아야 되는 거예요. 예. 미니멈 봐야 되는 그걸 맥시멈을 보고 그만큼만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용으로 보는 거 투자를 안 하는 거예요. 이런 문화를 있는 데서는 저는 제로투스가 들어와도 그렇게 보안 많이 다 제로투스 하니까 한번 보자 이런 정도일 거다. 이건 제가 바라보는 시간. 그 다음에 시간이 좀 가는데 왜 그러면 제가 긴 여정이냐. 미국에 제로투스 하는 게 여러분들은 지금 갑자기 나온 거라 치지만 미국 아니면 10년 넘게 준비해 왔어요. 미국 정부도. 미국 제로투스 하자는 게 미국 국방부에서 먼저 나왔을 때부터 미국 차근차근 준비를 해요. 뭐부터 했냐 그러면 연방정부법 피스마라고 하는 저 법이 아까 제가 말하는 연방정부법에 의하면은 OMB, 미국 각 연방정부, 국방부든 국무부든 이런 부서들이 매년 정보보 계획을 만들어서 올려야 돼요. 저 피스마법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아까 말한 거 자산, 우리가 가진 서버가 몇 대 바뀌었다 이런 거 다 신고를 해야 돼요. 그게 서버 관리를 잘 하고 있어야 돼요. 제가 우리나라에 보면 자기 조직에 서버가 몇 대 있는지 어떤 내용인지 별로 아시는 분은 없어요. 100대인가? 200대인가? DB 서버, 이메일 서버 이런 그런 거 뭐야? 똑같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 뭘 지켜야 되는지 모르면서 보안하고 있는 게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럽니다. 보안을 잘하고 있는 게 아니라 공격을 안 당하고 있는 거라. 또 우리나라 조직이 딱 두 종류 있죠. 해킹을 당했거나 앞으로 해킹을 당할 조직. 이 두 개밖에 없어요. 해킹을 당했거나 앞으로 당할 조직. 이 두 가지밖에 우리나라에 없단 말이에요. 미국이 저렇게 법을 바꿔가면서 아까 말한 리스크 매니지먼트, 페더럴 아이덴티 크리덴셜, 아이덴티 크리덴셜 액세스하는 게 제로토스 액세스 개념의 핵심이에요. 저런 걸 다 바꿔가면서 준비해가면서 이제 와가지고 오바마 정부 들어와가지고 행정명령을 때려갖고 2024년도까지 내년까지 제로토스 전환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도 우왕좌왕해요. 그러다 보니까 성수도 모델이 어떻고 하면서 자꾸 해가면서 어떻게 되니 계속 협의해가면서 지금 해나가는 거예요. 10년 정도 준비해도 이렇게 돼가는 게 제로토스 현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제로토스 솔루션 하나 갖다가 딱 회사 차리면은 제로토스 되나? 그게 솔루션이 아니에요. 이거는 문화고 컬처고 철학이고 전략이에요. 이게 구글도 마찬가지. 구글도 한 10년 걸렸는데 이것도 된 게 안성도 안 되고 왜 그러냐면 구글이 2010년도에 저 오퍼레이션 오로라고 하는 저 사이버 공격을 구글이 당했어요. 구글로서는 굉장히 자존심 나요. 저게 뭐냐면 결론적으로 중국이 공격을 해요. 제가 보기에는 러시아는 공격을 하면은 주로 정치적인 이런 것 쪽에 해킹을 많이 하는데 중국은 정치적인 것보다 이렇게 산업, 정보, 기밀, 영업 이런 정보들에 대해 관심이 많아서 해킹을 하는 것 같아요. 구글도 그렇게 당한 것 같아요. 그래서 구글이 그때까지 페리미터 시큐리티 개념을 버리고 이 사람들이 2010년도부터 우리도 제로토스 모델을 바꾸자 하면서 준비해갖고 2014년도 처음 나온 게 저기 인터넷 내부 구별하지 않는다, 프록시를 한다, 그렇게 이게 액세스 프록시, 아이덴티티 프록시 개념을 한다, 이런 식으로 쭉 하면서 2014년도 저 모델을 발표한 거예요. 저것도 완성이 안 돼. 그 다음에 나온 거 아까 2016년도, 2017년도 보면 마이크로 세그멘테이션 또 구현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여러 가지 계속 해가지고 21년도 정도 와가지고 어나마 구글의 비욘드 버전으로 이게 제로토스 버전이라고 어느 정도 내놓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우리가 구글도 자기 조직 전체를 제로토스 한다는 게 저 정도 걸렸는데 우리나라 조그만 기업들, 중견 기업들이 제로토스 조직이 어떻게 솔루션을 갖다 놓는다고 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런 두 국가도 그러한 거대 기업도 제로토스 개념을 쓰려고 하는데 이렇게 오랜 동안 준비해갖고 돼가는, 그래서 저는 아까 데스티네이션은 아니란 말이에요. 계속 이렇게 해가는 개념을 바꿔가면서 가는 거다. 그게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그래서 아까 정리를 해보면은, 공존하는 거다. 하이브리드 제로토스 시큐리티 개념으로 가야 된다. 지금 페리미터 시큐리티 개념들과 같이 가는 거다. 그죠? 그 다음에 제로트러스트가 어느 정도 종류의 페리미터 시큐리티 개념에 대해서 해결책은 될 수 있다. 아까 레터럴 무브먼트를 막을 수 있고, 아까 데이터 리소스의 개념을 통해서 그렇게 할 수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제로트러스트 좋은 개념들, 액세스를 세션마다 하든, 매번 하든, 다이나믹 하든, 아니면 전체를 하든, 이런 개념들이 기존의 페리미터 시큐리티의 한계점을 어느 정도 우리가 커버는 해줄 수 있지만, 그게 그러면은 완벽한 시큐리티 모델이냐? 그렇지 않다, 이 말이에요. 또 공격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페리미터 시큐리티에 대한 한계점에 대해서 우리가 새로운 어떤 패러다임을 갖자 액세스하는 개념으로 제로토스를 바라봐야지. 이거 되면 또 완전히 완벽하게 보완은 된다. 이 개념으로 보는 거는 저는 착오라고. 그래서 여기 나와 있지만 제로토스 개념이고 아이디어예요. 그 전술이 아니라 전략이라는 저 말은 그 말이 아니고 전술만 너무 생각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보안은 전술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솔루션만 갖다 쓰려면 된다고 솔루션가 되는 게 아니라 전략으로 전술만 전략도 생각해야 되는데, 그 무슨 말이냐면 조직에서는 보안도 중요하지만 비즈니스도 중요하고요. 비즈니스도 중요하고 보안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략, 전술 개념 다 포함해서 보안을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는 너무 테크놀로지 베이스, 이런 보안에 있는 개념이 제로토스 바뀌어줘야 된다. 그래서 저는 컬처라고 심지어 필라소피라고 보는 거예요. 예. 결론 마지막으로 긴 여정이고 제로트러스트는 경영자가 탑다운으로 해가지고 직원들을 설득하고 이해가면서 이렇게 가는 이 제로토스 여정을 가지 않으면은 제로토스 결코 이루어질 수 없다. 다 뜬구름일 수밖에 없다. 버즈워드, 지나가는 유행어일 수밖에 없다. 제로토스 우리가 보안을 강화하는데 제로토스 기여하려고 그러면은 이런 개념이 구축되지 않으면 쉽지 않다. 그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시간을 꽤 많이 여러분 시간 뺐었는데 조금이라도 제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하여튼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